오늘은 이용학 시인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참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할 때 우라지오가 뭐야? 뭐 우라질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예요. 이 작품은 시베리아의 이국 땅을 떠도는 시적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일제강점하,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타국을 떠돌던 시적 화자가 우라지오라고 하는 지명이죠. 자,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가까운 항구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요. 그렇게 시적 화자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맷비둘기처럼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아우러져서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금음,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드러웠다. 걸어온 길가에는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우리 어머닌 서투른 마우제 말로 들려주셨지. 조름조름 귀발키는 누이 잠들 때까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까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온줄에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선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풀에 그리워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요. 자, 현대시인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단어지? 자, 읽는데 텐션이 잘 안 들어가지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이거는 아무래도 함경도 쪽에 있는 시인의 어떤 특성, 즉 방언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이 소리 때문에 아마 불타는 소원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소리라고 하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계기다.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금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절적 배경이죠. 근데 이걸 외적 요소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일제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잠깐 just a moment. 밤이 얄궂은 손을 흔드네. 밤이 무슨 손이 있어. 기본적으로 의인법이죠.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둠, 불길함, 외적 환경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저녁만 되면 센치멘탈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마도 화자가 감상에 젖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을 하도 곱게 흔든다는 건 이리 와, 가자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가? 고향으로, go to the hometown 이렇게 되는 거죠. 술을 마시어. 그렇지, 술 마시면 센치멘탈한 게 조금 더 올라가겠지. 불타는 소원이 이 부드러웠다. 소원이 왔겠어? 소원을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 이 불타는 소원이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두란 무엇이냐? 그렇죠, 공간적 배경이죠.
근데 이 부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본다면 부두는 배가 도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배가 떠나는 공간이기도 할 거예요. 따라서 이 공간적 배경은 도착과 떠남의 공간이며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치는 곳이고요. 어찌 본다면 현실, 떠도는 삶이란 현실과 고향이라고 하는 꿈의 경계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 1년은 결국 뭡니까? 일종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의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의 화자가 도착한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걸어온 길가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이에요. 로드. 이 길은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길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길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 얘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 배경보다는 시간적인 배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길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가는 과정이죠. 한마디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걸어온 길가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는 화자가 그동안 지나온 삶 내지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걸어온 인생, 내가 걸어온 삶 속에는 찔레 한 송이 없었어. 꽃 한 송이 핀 적이 없어. 한마디로 좋은 일이 없었어. 나에게는 해피데이라는 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없었대도까지는 그런 의미라면 찔레 한 송이는, 그렇죠, 화자에게 어떤 행복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없었다 할지라도 나의 아롱범은, 아롱범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방언인데 일종의 표범입니다. 근데 나의 아롱범, 그러면 화자가 표범을 키웠어? 아니지. 어떻게 표범을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표범은 뭔데? 화자가 키운 거지. 뭔데? 화자의 분신, 내면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자, 내가 걸어온 길가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좋은 일, 소박한 행복 같은 건 없었다 할지라도 나는 뉘우칠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뭐야? 내가 살아온 삶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내가 봐도 당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밤하고도 잠깐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쓰여진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면 냉혹한 현실에 맞섰던 화자의 어떤 치열한 삶과 그 다음에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라고 할 때 하얀 눈을 내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하얀 눈은 긍정적 시일까 부정적 시일까? 그러면 대부분이 하얗다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가 않대요. 이건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객관적 사실은 무거운 거라는 거죠. 어찌 본다면 이 하얀 눈은 부정적 시어로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 내지는 삶에 대한 무게, 요게 괜찮겠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회상과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은 결국은 찔레 한 송이가 없었던 삶입니다. 아마 거칠고 고되고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뉘우칠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하얀 눈조차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연은 거친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 살아온 화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년으로 가볼까요?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이때 고수머리라고 하는 건 곱슬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던 밤이면 캐고 싶던이라고 했는데 이건 듣고 싶던이겠죠? 그럼 우라지오, 웨어리즈 우라지오 라고 한다면 블라디보스톡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밤하고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밤은 현재의 밤으로서 어린 시절 내지는 과거를 떠올리는 밤이라면 이 밤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과거의 밤이죠. 과거 어린 시절의 밤이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밤이다 라고 보신다면
요 부분은 우라지오를 동경하던 화자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서투르는 러시아 말로 들려주셨지 우라지오라는 어떤 곳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 꺼정 잠깐 꺼져가 아니고 꺼정 오타 아닌데 등불이 깜빡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정 자, 일단 등불이 깜빡깜빡 저절로 눈 감는다는 것은 등불이 눈을 감는데 말도 안 돼. 의인법이죠. 그러면서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밤이 깊었다.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시각이라고 봐야 되나? 의인 눈이라고 쓰니까 의인보다는 화류가 낫겠다. 그죠? 왜? 개, 돼지도 눈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 꺼정 등불이 깜빡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정 문장 구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면서 꺼정 그래요? 그렇죠. 이 부분은 대꾸법이면서 화류법이고 그 다음에 유성음 꺼정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결국 3년은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회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과거의 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내게 해야든 해다 그러면 헤아리다 생각하다 생각이 나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잠깐 처럼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입김이 어질다. 한마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모두 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에게 얘기해줬던 마오주의 말로 얘기해줬던 그 모든 것들 또는 그때의 살들이 담았다는 것은 다 기억한다는 거죠. 어린 기억의 새야 잠깐 기억의 새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리움이라고 본다면 기억, 그리움 이거를 새. 귀성스럽다는 것은 귀엽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의라고 했는데 이때 의는 동격의 의예요. 동격의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날개를 털어라 라고 하는 건 새 보고 날개 털어서 날아오르라 이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야 작은 날개를 털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라 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연은 우라지오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5연으로 갑시다.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언제? 지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없어. 그럼 난 고향 못 가. 고향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부두에 홀로 선 나는 맷비둘기는 아니지만 이 맷비둘기는 날아서 가는 존재죠. 근데 나는 배 하나 없는 존재죠. 한마디로 맷비둘기는 부러움의 대상이면서 화자의 심정을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며 날고 싶어 지가 무슨 이상이야? 날자 그거 아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머릿속에 어슴풀의 기억이 남는 그곳 추억이 담겨있는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그래서 나는 못 가죠. 이 얼음이 두껍기 때문에 배가 드나들지를 않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것이고 얼음이 두껍다는 것은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연은 고향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들고 등대라고 하는 것은 멀리 먼 바다를 비춰주는 존재잖아.
결국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얄팍한 꿈이야. 진실된 꿈도 아니고 대단한 꿈도 아니고 얄팍해. 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근데 자꾸 가게 해. 꿈꾸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꿈.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우라지요. 한마디로 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음을 화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한대. 왜? 아니야. 지금은 뭐해? 그렇지. 고향에 대한 희망과 꿈과 그리움이 잔뜩 담겨져 있는 거야. 자, 더더군다나 고향을 향해 비추는 등대도 있어요. 그런 나는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런데 말입니다. 갈 수가 없네요. 왜? 그건 바로 얼음 때문이죠. 얼음 때문에 화자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처지라고 볼 수 있어? 아니죠. 뭡니까? 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처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우라지요 가까운 항구에서 라는 시를 구절구절 한행한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현재, 회상, 과거, 현재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알겠다. 뭔 소린지 이해했죠? 그죠? 자, 현재 술을 마시며 나는 불타는 소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부두에 옵니다. 그런데 다시 내게로 헤어지는 어머니의 입김이 떠올리면서 그 입김이 상당히 어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귀엽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은줄에 날개를 털라고 얘기합니다. 즉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죠. 그러다가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이죠. 현재로 넘어오죠.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라고 하면서 어떤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 시는 고향을 떠나 있는 화자가 고향과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과 2년에서는 현재를, 3년과 4년에서는 과거를, 5년과 6년에서는 다시 현재를 이라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피, 언해피, 그렇지, 언해피 이렇게 됨으로써 요게 대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어린 시절에 동경했던 우라지오의 그 항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엇을 절망감을 체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맷비둘기죠? 드나드는 배가 하나 없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는 화자의 현실이야. 근데 맷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날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즉 화자와 맷비둘기와 화자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 시에서 화자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맷비둘기가 되어 자신이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맷비둘기는 화자에게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자 뭡니까? 심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사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